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역설TV 홍승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 3주 동안 영상 업로드를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제가 취업에 성공한 관계로 조금 제 일이 많이 바빠졌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많이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주말에 조금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았는데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좀 바빴기 때문에 주말에도 업로드를 좀 많이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나서 업로드를 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취업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영상을 아예 안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세계를 주물렀던 당나라의 측천모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측천모는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이미지가 상당히 무서운 이미지인데요. 반면에 또 당나라를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악녀일까요? 명군일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당나라는 서역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이민족, 또한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까지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큰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측천모였는데요. 이 측천모는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여황제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어린 황제를 내세워서 섭정을 하거나 뒤에서 권력을 주물렀던 여성들은 꽤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던 여성은 측천모가 두 번째였는데요. 측천모는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 가장 고령의 나이인 67세의 나이로 황제에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주무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살 때부터 였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과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당 고종은 측천모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한 편이었습니다. 당 고종의 신임을 얻었던 측천모는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는 당시 황후였던 왕씨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였는데요. 측천모 그녀가 딸을 낳자 왕씨는 그 귀여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측천모에게 들렸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뒤에 측천모는 그 자신이 낳은 갓난한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딸을 죽인 것이죠.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 후에 그녀는 당 고종에게 황후였던 왕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이를 믿었던 당 고종은 결국 황후 왕씨를 폐위시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을 목졸라 죽이다니 정말 잔혹함이 그지없습니다. 이후 측천모는 자신이 황후가 되자 왕씨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역시 악녀들이 그냥 악녀가 아니겠죠. 그녀 역시 왕씨를 그냥 죽이지 않고 먼저 곤장 100대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곤장 100대를 가하는 형벌을 내린 뒤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다리를 잘라버린 후에 술 항아리에 넣고 서서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왕씨는 술 항아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장남인 이홍을 황태자 자리에 올렸는데요. 황태자 이홍은 굉장히 총명하고 관리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홍이 종종 측천모의 말을 어기는 행동을 보이자 그녀는 자신의 장남인 이홍마저도 제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 고종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식에 독을 넣어 자신의 장남 황태자 이홍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독살해 버린 것이죠. 끝이냐고요? 아니죠. 그 다음 아들 이현이 황태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현이 굉장히 총명한 모습을 또 보이자 그녀는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 이현을 다시 폐위시키고 자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를 자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3명이나 죽인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주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역적의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그녀를 권력력, 야욕에 대한 평가가 줄을 이어서 그녀를 중국의 3대 악녀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뭇 다른 평가들을 한번 볼까요? 그녀의 당나라 통치 기간 동안 당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였는데요. 통치했던 시기를 무주의 치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제도적으로나 어떤 그 생활적으로나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법을 엄격히 하여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가 굉장히 잘한 것 중 하나가 그 당시 아직까지도 과거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했었던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과거 제도를 개편하여 어떤 인재들을 굉장히 대거 등용하고 또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꽂아 넣는 등 굉장히 과거 제도나 인재 등용 면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통치 기반을 바탕으로 혹자는 태종 이세민의 버금가는 치세를 불러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나태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였는데요. 그런 부패하고 나태한 관리들을 파면시키고 심지어 사형시키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관리 정화 시스템을 아주 체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반증하듯이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의 인구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를 잇는 국제 도시로 번영하기도 하였고요. 조로아스터교, 불교 등이 굉장히 번성하고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통틀어 당시 현존하는 최고의 국제도시라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진실의 함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약 50년 동안 밀란이나 봉기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전쟁 또한 발발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만연하여 번영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무주의 치, 태평성대라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녀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였는데요. 그녀는 비록 잔혹한 정치를 펼치기도 했지만 당 현종 때에 이르는 태평성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양면에 2가지의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를 악녀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명군 혹은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하이트!